여러분 공사하면서 계약을 할 때는 서로가 웃고 계약을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발주인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라든가 발주처가 되겠는데 건축주가 구두로 공사비를 인상해 주겠다고 한 뒤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공사비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꼬마빌딩 신축에 계획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최근에 공사비가 오르면서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또 추가 공사비, 또 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사 분쟁에 관련된 합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와 시공자분은 필수적으로 영상을 좀 시청하시고요.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사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공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 분쟁 요인은 인상분에 관련된 미지급, 그리고 또 자재값이 인상되면서 자재값 추가되는 내용, 또 공사가 연장되면서 공사 연장에 관련된 책임권에 대해서 이 문제로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분쟁이 속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공사 현장이 스톱되면서 법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합의를 하는 방법, 또 법원에 소송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중재원에 가서 중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요, 중재원의 건설 관련 접수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중재원에 가냐면 소송보다 판정이 빠르기 때문에 중재원에 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요, 예전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년에 끝날 부분이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중재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중재원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중재원에 왜 가는지, 또 중재원에 건설 관련 접수가 증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1월부터 9월 14일까지 누계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23년 공사대금을 중재 신청하는 부분이 30%가 증가했다. 이런 언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건설사건 중재 신청 건수가 있는데요. 2022년 건수와 2023년, 그러니까 9월 14일까지의 누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설 사건에 관련된 중재 유형을 보시면은 공사대금, 또 계약금액에 관련된 조정, 손해배상, 지체상금 이런 내용으로 중재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을 중재해달라, 이 중재 신청 건수가 작년 대비 30%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2023년 9월까지 벌써 21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중재 신청이 많아졌습니다. 자, 계약금액 조정 신청도 11건, 손해배상 신청도 조금 늘었습니다. 19건으로 늘었고요. 지체상금 부분도 4건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지 않고 중재원에다가 중재 신청하는 건수가 좀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119였는데요. 2023년도에 151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공사비가 거의 뭐 2배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사하기 힘든데요. 여기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더라도 119에서 151까지 올랐습니다.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치솟았고요. 156까지 올랐는데 2023년도는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 치수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공사대금 중재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요, 최근에 46%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1억 원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중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2억부터 좀 500억 뭐 대형 그런 금액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최근에는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중재가 많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적 효력을 갖춘 중재기구를 찾는 발길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건도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하려는 그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액의 공사비 분쟁이 있더라도 여기에 중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쟁 중재원이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여기 홈페이지 주소 kcab.or.kr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966년 3월 22일 날 설립된 상설 법정중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상사중재원에 방문해서요, 건설 분쟁도 여기서 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중재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중재 진행 절차를 보시면은 중재 합의, 중재 신청, 중재 판정부 구성, 그리고 중재 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재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중재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뭐냐면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 또는 별도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에 중재 조항이라든가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중재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이 부분은 중재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중재 합의가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계약하기 전이라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 내용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소액에 관련된 중재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신속 절차가 있습니다. 신속 절차. 신속 절차 때문에 중재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 금액의 1억 원 이하, 즉 별도 합의가 가능한데요. 1억 원 이하의 사건은 간소화된 신속 절차를 통해서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의 합의 또는 1억 원 이하의 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중재인 선정을 해서 1회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한 다음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 3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재판을 하게 되면 2년,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신속 절차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다. 자, 1억 원 이하의 사건 또는 별도의 합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속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한다면은 이 조정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건 38건으로 2022년 대비 46%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건 신속 절차로 100일 이내에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나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은 차라리 법원으로 가지 말고 조정을 통해서 판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쟁 조정 신청에 관련된 사건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주인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라든가 발주처가 되겠는데 건축주가 구두로 공사비를 인상해 주겠다고 한 뒤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공사비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놓고 연장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를 가지고 서로가 따지고 책임 문제를 물으면서 갈등이 깊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추가 공사비 부분, 즉 공사비가 인상된 부분은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뭐 물류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다양한 공사비 요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달라, 이 부분 가지고 미지급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갈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공사 지연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계약서상에 공사 기간을 명시를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장에 관련된 원인이 시공자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건축주에게 있는지 서로가 싸우면서 따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사가 중지되면서 서로가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을 한다. 이게 주요한 사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요,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중재 사건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결국은 시간은 이자잖아요. 이자. 시간은 이자이고 돈이기 때문에 소액일수록 절차가 복잡한 소송보다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은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상당히 길어졌고요. 이 문제 때문에 복잡한 소송보다는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법원으로 안 가고 대한상사 중재원에다가 중재 신청을 합니까? 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겠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원심, 고등, 대법원 이렇게 3심까지 가게 되면은 2년, 3년, 4년, 5년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걸린다. 자, 그런데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정말 법원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원에서 건설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단심제로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죠. 단심제로 6개월 내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진 시간도 6개월이면은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소액 같은 경우는 100일이면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매년 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 중요한 부분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원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변호사가 또 건축이라든가 건설의 내용을 잘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도 잘 모르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차라리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최소 2, 3년이 걸리고요.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간다면은 더 많이 걸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재판 기간이 너무나 길어졌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에 민간건설공사 계약서, 한마디로 이제 표준도급 계약서가 되겠죠. 표준도급 계약서 특약사항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조정 항목에 발주자, 즉 건축주와 시공자가 분쟁을 했을 때 차라리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차라리 중재원 이름까지 기재를 하면서 중재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에다가 표기하고 서로가 날인을 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발생을 했을 때 이 중재원에서 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 이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약서 사항에 중재에 관련된 합의 내용이 있어야만 중재원에다가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약사항에다가 여러분이 적어서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8월 31일에 국토부에서 민간건설공사 도급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31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에, 즉 계약을 할 때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상에 두 당사자가 분쟁 해결 방식을 조정으로 할지 아니면은 중재로 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약서상에다가 합의를 하고 날인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중재를 한다면은 대한상사 중재원에다가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하시려면은 차라리 중재로 하고 대한상사 중재원에다가 중재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아예 적어버린다면은 나중에 잘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사하면서 계약을 할 때는 서로가 웃고 계약을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발생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특약사항에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엔 웃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이 공사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차라리 중재로 우리는 합의를 하겠다. 그리고 대한상사 중재원에다가 중재를 하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상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린다면은 시간적으로 많이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할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좀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중재원에 가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상담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설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